이 시간에는 데이터 플로우 커버리지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진행하기 앞서서 몇 가지 정리를 잠깐 내리도록 하죠. 먼저 데피니션 유즈 페어입니다. 어떤 변수가 라인 L1에서 정의되고 그다음에 라인 L2에서 사용된다고 할 때 정의와 사용 간의 관계를 우리가 정의할 때 데피니션 유즈 페어로 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제 L1과 L2는 기본적으로는 그러니까 보통의 경우는 다르지만 L1과 L2는 같아도 관계없습니다. 다음으로 DCU DIX 집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우리가 앞에서 DIX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를 했어요? 노드 I에서 변수 X가 define 될 때 우리가 이렇게 표현했었죠. 바로 그렇게 노드 i에서 정의된 변수 x가 즉 dix가 라이브하고 유즈되는 그런 모든 노드들의 집합을 우리는 DCU DIX라고 표현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DPU DIX라고 하는 것도 정의할 수 있는데 DPU DIX는 이렇게 KL 형태의 모든 엣지들의 집합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KL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여기 K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아까 얘기했던 대로 DIX니까 노드 I에서 어떤 변수가 정의되고 그것이 노드 K에서 변수가 사용될 때 그렇게 하고 이제 I에서 K까지의 변수가 재정의되지 않는 즉 I와 K 사이는 데피니션 클리어 패스일 때 K로부터 이제 나가는 엣지 KL1 또는 KL2 이런 형태라고 하면 이러한 엣지들의 집합이 DPU DIX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어떤 데피니션 유즈 페어 DIX UJX 이건 뭐죠? i노드에서 정의된 변수 x가 j노드에서 x가 사용될 때 그럴 때 데피니션 유즈 페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노드 i에서 노드 j로의 데피니션 클리어 패스가 실행된다라고 하면 바로 그때는 우리는 데피니션 유즈 페어가 커버됐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노드 i에서 노드 j까지 올 때 i에서 정의됐던 어떤 변수 x가 여기 j에서 사용되는데 그때는 여기가 데피니션 클리어 패스이고 그래서 요 데피니션 클리어 패스가 실행됐다고 하면은 바로 우리는 이러한 데피니션 유즈 페어가 커버됐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네, 앞 슬라이드에서 살펴봤던 DCU, DPU를 예제를 통해서 계산하는 방법을 보도록 하죠. 특히 데이터 플로우 커버리지를 계산하려고 하면 DCU와 DPU 계산을 잘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슬라이드에서 이 설명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기 예제 코드가 있어요. 이 코드는 앞에서 우리가 봤던 코드가 되어 있고 이 코드에 대한 데이터 플로우 그래프가 이와 같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데이터 플로우 그래프에서 우리가 DCU, DPU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1번 노드에서 정의되는 변수 x의 경우에 DCU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보도록 할까요?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1번 노드에서는 x가 디파인 되고 있어요. 그러면 DCU를 계산하려고 하면 CU, 즉 컴퓨테이셔널 유즈로 사용되는 노드를 찾으면 되는 거죠. 컴퓨테이셔널 유즈로 x가 사용되는 경우 볼까요? 2번 노드에서 사용되지 않죠. 3번 노드 사용되지 않죠. 5번 노드에서 어때요? 5번 노드에서 CUG X가 있으니까 5번 동그라미 쳐놓고 4번은 어때요? 없죠? 6번 어때요? 6번에도 CUG에 X가 있죠. 그래서 됐어요. 그러면 1번에서 X가 정의되는데 그 변수가 5번과 6번에서 각각 라이브한지 보면 되겠죠. 라이브하다라는 얘기는 뭐죠? 1번에서 정의된 변수가 5번으로 올 때의 그 경로 중간에서 x가 재정의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보면 되죠. 재정의 되지 않으면 우리는 데피니션 클리어 패스라고 하는데 1번에서 5번으로의
경로가 X 변수 관점에서 데피니션 클리어 패스니까 5번은 에서 살아있는 게 되죠. 그래서 5번이 DCU에 포함되는 거죠. 아까 노드들의 집합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6번의 경우도 어때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내려와도 되고 6번의 경우도 이렇게도 올 수도 있죠. 그럴 때 6번에서 X가 사용되는데 이러한 경로든 또 이러한 경로에서 어때요? X가 재정이 되는 것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6번 노드도 포함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G 변수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G의 변수가 이제, 그러니까 1번 노드에서 정의된 G 변수의 경우 한번 보도록 하죠. 복잡하니까 이거 잠깐 지울게요. (1번) 노드에서 정의된 G 변수하면 1번 노드에서 G 변수가 정의됐죠. 그 다음에 그러면 그 변수가 사용되는 C 유주로 사용되는 경우 볼까요? 2번 없고 3번 없고 5번도 없고 4번에서 G가 C 유주로 있고 그 다음에 어때요? 6번에도 C 유주에 G가 있고 7번에도 C 유주에 G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각각의 그 노드에 도달할 때의 경로가 데피니션 클리어 패스면 되겠죠. 1번에서 정의됐던 것이 6번으로 오려고 할 때, 뭐 이렇게 온다고 할 때 이 중간에서 G가 정의되는 게 있나요? 이 경우는 있네요. 이렇게 올 때는 G가 5번에 정의되니까 이 경우는 데피니션 클리어 패스가 아니죠. 이 경우는 데피니션 클리어 패스가 아니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6번으로 올 때 꼭 1, 2, 5, 6으로만 와야 되는 건 아니죠. 1, 2, 3, 6으로도 올 수 있죠. 1, 2, 3, 6으로 올 때는 어때요? 1번에 정의됐던 것이 2번에 정의 안 되고 3번에 정의 안 되고 6번으로 올 수 있으니까 이렇게 올 수 있기 때문에 1번에서 정의된 G가 6번에 도달할 때 라이브 할 수 있죠. 그래서 6번이 포함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4번에서도 G가 사용되니까 4번으로 올 때는 어때요? 1번에서 이렇게 오면 되죠. 그럴 때 G가 정의되는 것이 없죠. 그래서 4번도 포함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7번의 경우는 어때요? 7번으로 오려고 하면은 이거 이렇게 이렇게 올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얘가 4번을 거치거나 4번 노드를 거치거나 5번 노드를 거칠 땐 G가 정의되니까 이럴 때는 데피니션 클리어 패스에 포함되지 않겠죠. 그래서 얘가 이런 경로로 올 때는 어때요? 1번, 2번, 3번, 6번, 7번으로 올 때는 1번에서 정의된 G가 7번에서 사용될 수 있죠. 그래서 4, 6, 7. 이렇게 어쨌든 정의되고 그것이 사용될 때 그 사이에 데피니션 클리어 패스가 존재하면은 그러한 노드들을 각각 DC에 포함시키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 경우 한번 볼까요? 5번 노드에서 정의된 G 변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5번 노드에서 정의된 G 변수의 경우를 보면 다 지우고요. 5번에서 G 변수가 정의됐죠. 그럴 때 그 G 변수를 그 다음에 뭐죠? C 유저로 사용하는 것이 4번 노드가 있겠고 그 다음에 C 유저로 6번 노드 갖고 있고 7번 노드 있어요. 그러면 4, 6, 7이냐 했는데 여기서 보면 6, 7은 표시했고 4에 X 표시가 되어 있죠. X 표시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얘는 인피저블이라는 얘기입니다. 인피저블이라는 뜻이 되겠어요. 그래서 인피저블인데 왜 인피저블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지난 시간에도 잠깐 설명을 했었지만 다시 한번 보면은 5번에서 G가 정의됐어요. 그런 5번에 정의된 것이 여기 6번에서 사용될 수 있으니까 6번은 포함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내려가면 7번도 포함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얘가 4번으로 도달하려고 하면 이러한 경로로 가야 되죠. 근데 아까 5번에서 G가 정의되려고 하면 1번에서 시작해서 제어 흐름이 이렇게 왔을 때 됐어요. 그러면 X가 0보다 커야 하는 조건일 때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5번에서
G가 정의되고 나서 다시 이렇게 갈 때 그 중간에서 X가 재정의 되는 경우가 있나요? 보면은 5번에서 와서 6번에서 X 재정이 되지 않죠? 그 다음에 돌아가서 2번에서 X 재정이 되지 않죠? 3번 안 되죠? 그러니까 여기 결국은 뭐예요? 여기서 시작해서 들어올 때는 X가 0보다 큰 조건이었는데 이렇게 X 5번에서도 그렇고 6번에서도 그렇고 다시 2번에 가서도 X를 재정의한 곳이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러면 X가 0보다 큰 조건이 X가 재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2번으로 이렇게 되돌아왔을 때는 그 조건이 바뀌지 않는 거죠. 따라서 X가 0보다 작거나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와야 되기 때문에 4번은 도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인피저블이라서 X 표시를 한 겁니다. 어떻게 계산하는지 이제 아시겠죠? 그럼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DPU를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1번 노드에서 정의된 X의 경우에 DPU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보도록 하죠. 1번 노드에서 X가 정의됐어요. 그 다음에 그것이 DPU니까, predicate use니까, predicate use로 사용되는 경우가 어디 있죠? 2번 노드에서 X가, 1번 노드에서 정의된 X가 2번 노드에서 PUse로 사용되죠. 그러면 1번에서 정의된 X가 2번에서 PUse로 사용되는 이 경로에서 리데피니션이 없죠. 즉 1번, 2번 경로는 X 관점에서 데피니션 클리어 패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2번에서 3번으로 가는 요 엣지, 2번에서 5번으로 가는 이 엣지, 그래서 2번, 3번 엣지, 2번, 5번 엣지가 DPU에 포함된다는 거죠. 어떤 식으로 이제 계산하는지 이해하셨죠? 하나만 더 해볼까요? 이 경우 한번 볼까요? 1번 노드 때 정의되는 y를 한번 따져보도록 하죠. 1번에서 y라고 하는 변수가 정의됐어요. 그 다음에 y가 puse로 사용되는 노드가 어디 있죠? 여기 보시면 3번 노드가 puse로 사용돼요. 그렇죠? 그럴 때 1번에서 3번으로 올 때 이 경로는 어때요? y 관점에서 보면 1번에서 3번으로 올 때는 2번에서 데피니션 안 하고 있고 3번에서 안 하고 있으니까 얘는 뭐예요? 데피니션 클리어 패스죠. 그렇기 때문에 3번, 4번, 3번, 6번 해서 이렇게 포함된다는 거죠. 오케이.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더 해보죠. 6번 노드에서 정의되는 카운트 변수 보도록 하죠. 6번 노드에 보면 6번 노드에는 그 카운트가 디파인도 되고 그 다음에 PUse로도 사용되고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6번 노드에 해당하는 코드, 이 블록, 베이직 블록을 보면 14번, 15번, 16번 줄인데 여기 보면 15번 줄에서 카운트가 정의되죠. 그러니까 재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카운트가 정의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카운트가 사용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정의되고 여기서 사용되니까 같은 노드에서 정의되고 같은 노드에서 사용되니까 이 경우는 당연히 데피니션 클리어 패스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6번에서 2번으로 나가는 엣지, 6번에서 7번으로 나가는 엣지. 그래서 6번, 2번, 6번, 7번 엣지들이 DPU에 포함된다는 거죠. 어떻게 계산하는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앞서서 얘기했던 대로 데이터 플로우 커버리지를 계산하려고 하면 DCU, DPU를 잘 계산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계산하는 방법을 다시 천천히 살펴보고 꼭 익히도록 하셔야 됩니다. 네, 데이터 플로우 커버리지에서는 결국 이 데피니션 유즈 페어, 이 데피니션 유즈 페어가 테스팅 중에 이제 커버되어야 할 대상 항목이라는 거죠. 근데 이런 데피니션 유즈 페어의 경우는 어떤 상황에서는 어떤 하나의 데피니션 유즈 페어가 다른 데피니션 유즈 페어를 이제 포함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를 우리가 가능하면 다 이제 포함한다라고 하면 그 포함되는 경우를 다 배제한 가능하면
미니멀 셋을 가지고 우리가 커버리지를 계산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커버리지를 계산하기 앞서서 그 C 유저의 개수와 P 유저의 개수를 계산하는 방법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어떤 프로그램 P가 있을 때 프로그램의 그 모든 변수들의 집합을 V라고 하면 이제 여기서는 n개의 변수들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각 변수들에 대해서 그 데피니션의 수를 di라고 하면 그 전체 프로그램에서 모든 변수들에 대한 전체 CUG의 개수는 이와 같이, PUG의 개수는 이와 같이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앞에 소스 코드를 가지고 여기 한번 비교해 보면, 견뎌 보면, 여기선 변수가 X, 얘가 이제 V1에 해당하고, Y가 V2, G가 V3, 얘가 이제 V4에서 4개의 변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데피니션의 수는 X는 하나, Y는 2개, 얘는 이제 3개, 카운트는 2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그 CU, PU를 이제 계산하면, 그런데 여기서 잠깐 요 표기법은 뭐예요? 집합 S가 있고, 이렇게 양쪽에 그 버티컬 바가 있으면 얘는 집합 S의 엘리먼트들의 개수죠. 즉, 집합 S의 원소들의 개수입니다. 즉, 원소의 개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얘는, 1번 변수에 대한 DCU면 어떻게 돼? 5, 6 하니까 2개. 그 다음에 2번 변수에 대해서 각각 데피니션에 대해서 하면 2개 되니까 4개가 되겠죠? 여기선 2개, 여기서 4개. 그 다음에 3번 변수에 대해서 각 정의에 대해서 하면 몇 개예요? 3, 6, 8 되겠죠? 플러스 V4 변수, 카운트에 대해서 2번 하니까 하나나 2개. 그래서 얼마야? 전체 10개, 16개가 되는 거죠. PU의 경우에서도 각 변수들에 대해서 DPU의 그 원소들의 개수니까 1번 V1에 대해서 하면은 하나, 2개. Y에 대해서 하면은 어떻게 돼요? 하나, 둘, 셋, 넷. G 변수는 하나도 없고 카운트 변수는 2개가 있네요. 그러니까 얼마죠? 이런 식으로 계산되겠다는 거죠. 그렇게 CUG의 개수를 구할 수 있으면 우리는 테스트 T의 CUG 커버리지를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CUG 커버리지는 다음과 같은 수식에 의해서 계산되고요. 여기서 CU는 방금 전 슬라이드에서 봤던 total number of CUs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CUF는 인피저블한 CUG의 개수가 되겠고 CUC는 커버된 CUs의 개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테스트 T가 CUG 커버리지 값이 1이다라고 하면은 결국 set T는 CUG 커버리지 크라이테리온의 관점에서 충분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패스 트래버스를 통해서 CUG가 커버되는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왼쪽 그림에 보면은 스타트 노드에서 엔드 노드가 있고요. 제어가 시작해서 스타트에서 엔드까지 이렇게 흘러가는 어떤 경로가 있다고 해보죠. 그래서 이 경로상에서 그 노드 Q에서 변수 X가 정의되고 그 경로상에서 또 다른 노드 G에서 변수 X가 사용될 때, 그럼 여기서 정의된 X가 여기서 사용될 때 그런 CUG가 이런 패스 트래버스를 통해서 커버되려고 하면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지 보면 여기서 이제 정의되고 그래서 사용될 때까지 Q와 G 사이에서 변수 X가 재정의되지 않는다고 하면 달리 말하면 변수 X에 대해서 얘가 데피니션 클리어하다라고 하면은 바로 이 패스의 실행을 통해서 CUG가 커버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그 패스 트래버스를 통해서 CUG를 찾고 계산할 수
C 유즈 커버리지를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테스트 데이터가 주어졌다고 할 때 이 테스트 데이터를 앞에서 봤던 프로그램 P 6.16에다 이제 적용했을 때의 C 유즈 커버리지를 따져보고 계산하는 것을 연습해 보도록 하죠. 네, 여기 프로그램 6.16이 있고요. 이 프로그램에 대한 데이터 플로우 그래프가 옆에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앞에서 얘기했던 대로 테스트 데이터 이것을 프로그램에다가 적용했을 때의 C 유즈 커버리지를 한번 따져보도록 하죠. X가 5, Y가 마이너스 1, 카운트 1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입력을 여기서 받으니까 1번 노드가 이제 커버되는 것이 되겠죠. 그 다음에 2번 노드에 들어와서 X가 0보다 작거나 같으냐? 어때? X가 5니까 아니죠. 그럼 어디로 뛰죠? 5번 노드로 뛰겠죠. 그래서 5번에서 G를 계산하고 그 다음에 6번으로 가게 되겠죠. 그래서 6번에서 Y를 계산하고 카운트 값을 이제 2를 뺐어요. 그럼 카운트 0이 되니까 카운트 0보다 크면은 되돌아가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빠져나와서 이렇게 오게 되겠죠. 그래서 얘는 요 데이터를 통해서 진행된 패스는 1번, 2번, 5번, 6번, 7번 해서 1, 2, 5, 6, 7이 패스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런 1, 2, 5, 6, 7 패스에 대해서 커버되는 CUG가 뭔지를 우리가 한번 따져보죠. 제가 미리 이제 표시를 해놨어요. 여기 보시면 1번 노드에서 정의된 X의 경우에 커버되는 CUG는 5번, 6번이라고 표시했는데 왜 그렇죠? 1번에서 X가 정의됐죠. 그 다음에 X가 CUG로 사용되는 노드는 어떤 거예요? 2번 아니고 3번 아니고 4번 아니고 5번, 6번 밖에 없죠. 그래서 5번, 6번인데 그럴 때 5번은 1번에서 정의된 X가 5번에서 사용될 때 이 경로에서 5번에 올 때까지 X에 대해서 재정의가 없죠. 그래서 5번이 포함됩니다. 마찬가지로 6번으로 올 때도 재정의가 없으니까 6번이 포함되는 거죠. 그 다음에 1번에서 정의된 Y의 경우는 어때요? 1번에서 Y가 정의되고 있고 그 Y가 CUG로 사용되는 경우는 실제로 지금 보면 4번 노드가 CUG로 사용되고 있고 6번 노드가 CUG로 사용되고 있어요. 근데 4번은 경로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를 빼고요. 6번의 경우 보면은 1번에서 정의되는 Y가 6번에 올 때까지 재정의가 없으니까 6번을 포함한다는 거죠. 어떤 식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6번 노드에서 정의되는 Y의 경우는 여기도 6번이 있지만 포함하지 않았는데 왜 그래요? 6번에서 Y가 분명히 정의되지만 그 Y가 다시 이제 사용되려고 하면은 얘가 다시 이렇게 제어가 올라가서 다시 내려와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은 1, 2, 5, 6, 7이라서 이렇게 그냥 내려가고 되돌아가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이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1번 노드에서 정의된 G의 경우를 한번 따져볼까요? 잠깐 여기 지울게요. 1번 노드에서 정의된 G가 의 경우는 보면 1번, 1, 2, 5, 6, 7로 오는데 실제로 G가 CUG로 사용되는 경우는 어디가 있어요? 4번에 사용되고 있고 6번에서 사용되고 있고 7번에서 사용되고 있어요. 그런데 4번은 경로가 아니니까 그 경우를 이제 빼고요. 그 다음에 1번에서 정의된 G가 이 경로로 올 때 6번, 7번에서 도달할 때까지 데피니션 클리어한가 봤더니 5번에서 G가 정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재정의가 없어야 되는 정의가 있으니까 1번에서 정의된 G가 6번, 7번에서는 살아있지 못하죠. 그래서 이걸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포함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원래 6번, 7번을 왜 포함하게 됐냐면 이렇게 올 때는 재정의에서 포함되지 않지만 얘가 이런 식으로 만약 제어가 흘러간다고 하면 그 경우는 1번에서 정의된 G가 6번, 7번에 살아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올 수 있기 때문에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이 경로가 1, 2, 5, 6, 7의 경로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는 5번 노드에서 리데피니션이 있기 때문에 이 경우는 하나도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하니까 이제 5번 노드에서 정의된 G가 6번, 7번에서 여기서 정의된 G가 여기서 사용되고 여기서 사용될 때는
중간에 재정의가 없으니까 살아있겠죠. 다음 1번 노드에서 정의된 카운트의 경우 볼까요? 1번에서 카운트가 정의됐고 그것이 사용되는 경우가 CUG로 6번에서 사용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1번에서 6번으로 올 때 중간에 그래도 이제 카운트가 정의되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카운트가 먼저 사용되죠. 여기 보시면 카운트가 CUG로 먼저 사용되고 나중에 정의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6번에 1번에서 정의된 카운트가 6번에서 CUG로 살아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여기서 정의된 카운트가 다시 6번에서 사용되는 그러려고 합니다. 이렇게 올라가야 되죠. 이 경우는 지금 없으니까 여기 아래 거는 포함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 좀 정리해서 지어보면은 이러한 테스트 데이터를 적용해서 이 패스를 트래버스 하면서 커버되는 C 유즈 커버리지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에서 전체적으로 이제 C 유즈 커버리지는 테스트 데이터에 대한 C 유즈 커버리지는 전체 CU CUG의 개수 CU가 16개였죠. 그 다음에 커버된 것이 6개니까 16분의 6으로 해서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같은 방법으로 PUG 커버리지도 계산할 수 있겠죠. 테스트 T에 대한 PUG 커버리지는 다음과 같은 수식에 의해서 계산될 수 있는데 여기서 PU는 프로그램에 있는 전체 PUG의 개수가 되겠고요. 그 다음 PUF는 인피적으로 한 PUG 개수, 그 다음 PUC는 커버된 PUG 개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수식에 의해서 PUG 커버리지를 계산할 수 있을 때 테스트 T가 PUG 커버리지 값이 1이라고 하면 우리는 바로 그 테스트 T는 PUG 커버리지 크라이테리온 관점에서 충분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패스 트래버스를 통해서 PUG가 커버되는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죠. 프로그램이 스타트에서 제어를 시작을 해서 이러한 경로를 따라서 엔드에서 프로그램의 실행이 종료된다고 할 때, 이 경로를 따라서 제어가 흘러오는 상황에서 노드 Q에서 변수 X가 정의되고 그 변수 X가 노드 G에서 프리디킷 유저로 사용된다고 할 때, 그러면 Q와 G 사이에서 X 변수에 대해서 리데피니션이 일어나지 않느냐, 달리 말해서 데피니션 클리어하다라고 하면 이때 이 엣지, GR이 커버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경로가 이 경로만 왔기 때문에 그때는 엣지 GS는 포함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엣지 GS가 포함되려고 하면 경로가 어떻게 돼야 돼요? 이 경로로 따라가면서 Q에서 정의되고 G에서 프리디킷 유저로 사용될 때 그 사이에서는 Q와 G 사이에서는 X 관점에서 데피니션 클리어 해야 되고 이쪽 경로로 와야만 GS가 포함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프리디킷 유지의 커버리지를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테스트 데이터를 가지고 프로그램 6.16에 적용했을 때 PUG 커버리지에 대해서 따져보도록 하죠. 여기 보면 카운트 값이 3이에요. 그래서 반복을 3회 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그래프에서 일일이 쫓아가기가 좀 번잡해 보여서 제가 미리 경로를 이렇게 따져서 나열해 봤습니다. 그래서 경로는 1번에서 시작해서 1, 2, 3, 6 다시 되돌아가서 2, 3, 4, 6 또 되돌아가서 2, 3, 6, 7의 그 경로를 실행하게 됩니다. 그럼 이 각각의 경로를 실행할 때 그 커버된 엣지들, PUG 커버리지를 우리가 하나하나 따져보도록 하죠. 1번에서 시작해서 얘가 2번, 3번으로 가니까, 이렇게 가니까, 그러면 1번에서 정의된 X 관점에서 PUG, 2번, 3번이 커버되겠죠. 그래서 2번, 3번이 커버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3번에서 와서, 3번에서 다시 뭐가 있죠? 또 PUG Y가 있어요. 그럼 1번에서 정의된 Y가 1번에서 정의된 Y가 PUG로 사용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3번, 4번, 3, 4 또는 3, 6인데 3, 4는 가지 않고 3, 6이 실행 경로에 포함되죠. 이렇게 실행 경로가 되니까 그래서 3, 6을 포함을 했습니다.
이렇게 가서 그 다음에 36 다음에 얘가 되돌아가서 6 되돌아가니까 이렇게 되돌아가게 되니까 그 다음에 62가 경로에 포함되다 보니까 이제 62 그 엣지가 포함된 거죠. 그 다음 다시 또 되돌아가서 23은 이미 포함됐으니까 빼고요. 그 다음에 34인데 여기서 3에서 4로 가는 요 경로는 요때 어떤 경우에 그러니까 6번에서 y가 정의되고 그 y가 되돌아가서 그 y가 3번에서 그 p 유주로 사용되는 거죠. 그래서 6번에서 정의된 y가 여기 3번에서 사용되니까 그 3, 4가 이렇게 포함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4번 다음에 6번으로 가고 여기서는 브랜치가 없으니까 6번으로 가고 다시 6번에서 다시 또 2번 되돌아가는데 그것은 이미 앞서서 포함되어 있었고요. 그 다음 또 2번, 3번 엣지도 이미 포함됐었고 그 다음에 3번에서 그 다음이 6번으로 가는 요 6번으로 가는 엣지가 지금 이제 아까도 36이 포함됐는데 지금 또 36이 포함됐다라고 중복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건 달라요. 앞에서 36은 1번에서 정의된 y에서의 36이었고 지금은 6번에서 정의된 y에 대한 36이기 때문에 그것이 달라서 이렇게 다르게 표시했습니다. 그래서 3번, 6번 엣지를 표시하고 그 다음에 이제 6번, 7번 엣지를 진행하게 되니까 6번, 7번 엣지가 포함되는 거죠. 이렇게 P-use 커버리지를 따질 때에 포함되는 엣지들을 이렇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P-use 커버리지 값을 계산할 수 있겠죠. 그럼 전체 8개의 PU 개수가 있죠. 왜냐하면 둘, 넷, 여섯, 8개 그 엣지 개수가 8개니까 그 중에서 커버된 엣지는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6개에서 8분의 6이 P-use 커버리지 값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C-use 커버리지 또는 P-use 커버리지 해서 각각의 유즈에 대해서 커버리지를 따졌는데 그 C-use 커버리지와 P-use 커버리지를 동시에 고려하는 것이 All use 커버리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All use 커버리지는 다음과 같은 수식에 의해서 계산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분모에 total C-use, total P-use가 있고 거기에서 impeachable C-use, impeachable P-use를 이제 빼고 그 다음에 분자에는 커버된 C-use와 그 커버된 P-use 개수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는 거죠. 뭐 어렵지 않죠. 그럴 때 테스트 T가 All use 커버리지 값이 1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테스트 T는 All use 커버리지 크라이테리온 관점에서 충분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예, 앞에서 우리가 테스트 케이스 T1과 T2를 살펴봤는데 그렇게 테스트 케이스 T1과 T2를 포함하는 테스트 T가 있다고 하면 이 테스트 T는 All use 커버리지 관점에서 충분한가요? All use 커버리지 관점에서 충분한지 뭐 여러분들이 충분히 따져볼 수 있겠죠. 앞에서 우리가 이미 계산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따져보도록 하세요. 다음으로 인피저블한 P-use, C-use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우리가 앞에서 봤던 대로 어떤 C-use나 P-use를 따지려고 하면 항상 어떤 경로가 트래버스 돼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데 그런 경로가 인피저블하다고 하면 어떤 특정 경로가 인피저블하다고 하면 그 경로에 위치하는 C-use 또는 P-use 또한 인피저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항상 우리가 어떠한 경로를 따라 진행할 때 거기에서 정의되고 사용되는 C-use로 또는 정의되고 사용되는 게 P-use로 사용될 때 그럴 때 C-use, P-use가 커버된다라고 하는데 그 경로 자체가 인피저블 하면은 그 경로상에 나타나는 C-use, P-use도 인피저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인피저블의 경우는 사실은 그 쉽게 파악하기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테스트 도구에 이제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되겠어요. 네, 예를 들어서 인피저블 C-use를 살펴보도록 하죠. 여기 그림에서 보시면 5번 노드에서 G가 정의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노드에 보면 G가 C-use로 사용되고 있어요. 이럴 때 5번 노드에서 정의된 G가 4번 노드에서 C-use로 사용되느냐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죠. 근데 여기서는 이 C-use는 인피저블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것을 보여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 앞에서 제가 이미 한번 설명한 바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것을
글로 표현해서 빨리 이해하도록 하죠. 그래서 여기 보신 대로 제어 흐름이 시작해서 5번으로 오기 위해서는 항상 x값은 0보다 커야 됩니다. x는 0보다 커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5번에서 정의되고 나서 6번을 통해서 다시 이제 반복이 진행되는데, 이런 반복이 계속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x가 0보다 크다라고 하는 조건이 바뀌지가 않아요. 왜 그렇죠? x는 오로지 1번 노드에서만 정의되고, 즉 입력을 x를 1번 노드에서 입력받는 거죠. 그때 정의되고 나서는 다른 노드에서는 x값이 재정의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x값이 반복이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바뀌지 않는 거죠. 그러므로 2번에서 4번으로는 이 경로는 실행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노드 5에서 정의된 g는 4번 노드에서 컴퓨테이션으로 이제 사용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얘는 인피저블한 CUs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서는 우리가 커버리지 크라이테리온의 서브슘 관계와 이펙티브니스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죠. 어떤 테스트 T가 C1 크라이테리온에 대해서 이제 충분하다라고 할 때, 그런 테스트 T를 C2 크라이테리온 관점에서 본다고 할 때 충분하냐라고 할 때, 우리가 그런 것에 대해서 답을 하려고 하면 바로 이제 서브슘 관계를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죠. 우리가 어떤 스테이트먼트 커버리지를 충분한 그런 테스트 T가 있다고 할 때 그 테스트 T를 디시전 커버리지 관점에서 충분하냐라고 하면은 뭐라고 대답할 수 있죠? 충분하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없죠. 근데 거꾸로 디시전 커버리지 관점에서 충분한 테스트 T를 스테이트먼트 커버리지 관점에서 충분하냐라고 하면 우리가 충분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바로 그런 것은 그 커버리지 크라이테리언의 그 포함 관계로 이제 우리가 따져보면 그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죠. 달리 말해서 그 커버리지 크라이테리언에서 그 커버리지가 결국 범위가 넓을수록 범위가 좁은 것을 이제 포함을 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포함 관계를 우리가 이해하면 되는데 그 더 자세한 그 계층적 관계는 다음 페이지에서 살펴보기로 하고요. 바로 그렇게 그 커버리지 크라이테리언에서 그 아까 얘기했던 대로 디시전 커버리지 크라이테리온을 만족한 테스트 T는 그 스테이트먼트 커버리지 크라이테리온 만족하는 것보다 더 그 범위가 넓다라고 했습니다. 즉 커버리지의 범위가 넓기 때문에 그것을 포함한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런 경우에 그 테스트 케이스 그런 어떤 크라이테리온을 만족하는 테스트 케이스가 오류를 발견하는 측면에서는 어떤 면에서 이펙티브니스, 즉 효과성 측면에서 어떠하냐라고 우리가 살펴본다고 하면 결국 그 커버리지 크라이테리온이 그 보다 넓은 크라이테리온이 그 그러니까 즉 테스트를 통해서 오류를 발견할 수 있는 그 이펙티브니스가 더 높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스테이트먼트 커버리지를 만족하는 테스트 보다는 디시전 커버리지를 만족하는 테스트셋이 오류를 발견할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커버리지 크라이테리언 간의 그 서브슘 관계를 도식적으로 그리면 다음 그림과 같이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아래 레벨이 그 제일 아래 커버리지가 스테이트먼트 커버리지에 해당하는 블록 커버리지 크라이테리언이 있겠고 제일 위가 인풋 도메인이 되겠습니다. 인풋 도메인이라고 하는 것은 입력이 가능한 모든 데이터 값들을 그 테스트 케이스로 사용하는 거죠. 근데 이것은 사실 현실적으로 이렇게 적용하기는 불가능하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모든 입력 값을 가지고 테스팅을 하는 것을 우리가 이그저스티브 테스팅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것을 실제 현실적으로 실행한다는 것은 너무 그 힘들다라는 것을 전에 얘기한 바 있었죠. 그래서 블록 그 커버리지 위가 이제 디시전 커버리지가 되겠고요. 그 다음 디시전과 컨디션의 경우는 전에 우리가 앞에서 정리 한번 했었는데 디시전 커버리지, 컨디션 커버리지 간에는 완전 어느 하나가 다른 걸 포함하는 관계가 아닌 거죠. 그거에 비해서 이제 컨디션 앤 디시전 커버리지는 컨디션 커버리지와 디시전 커버리지를 모두 그 서브슘하는 그런 관계가 있겠고요. 그다음 그 위에 이제 MCDC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서로 다른 커버리지 크라이테리언이 존재하는데 이런 서로 다른 커버리지 크라이테리언들을 각각마다 위로 올라갈수록 뭐예요?
결국은 커버리지 범위가 넓다. 다시 말해서 오류를 발견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 테스팅의 이펙티브니스가 좋아진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되어 있지만 우리가 그러면 항상 MCDS를 써야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는 수준에 맞게 적절한 테스트, 적절한 이제 그 커버리지 크라이테리언을 선정해서 쓰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 잘 알려져 있는 SEAL 레벨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SEAL 레벨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Safety Integrity 레벨이라고 해서 보통 공장이나 어떤 산업 현장에서 안전에 관련된 Safety Integrity 레벨이라고 부르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안전 무결성 수준이라고 하는데 이 실 레벨이 크게 1번부터 4번까지 레벨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 레벨이 낮을 때는 예를 들어서 블록 그 커버리지 크라이테리언만 만족해도 충분하다라고 하는데 실 레벨 4일 경우는 MCDC를 만족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레벨이 높을수록 그 커버리지 범위가 넓고 또는 이펙티브니스가 좋은 그런 그 테스트 케이스를 선별하도록 하는 그 커버리지 크라이테리언을 사용하는데 결국은 높은 레벨일수록 결국 테스트 케이스를 뽑는데 비용도 더 많이 들고 노력도 더 많이 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그런 면에서 트레이드오프 관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측면이 바로 이제 컨트롤 플로우 관점에서의 그 커버리지 크라이테리언 간의 서브심 관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 그 데이터 플로우 관점에서의 그 커버리지 크라이테리언의 서브심 관계인데 C 유저와 P 유저는 서로 어떤 걸 포함하는 관계는 아니고요. 그다음 P 유저는 컨트롤 플로우에서의 그 디시전 커버리지 크라이테리언을 서브심하는 관계가 되겠고, 그다음에 올 유저는 C 유저와 P 유저를 서브심하는 관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여러 가지 커버리지 크라이테리언들 간의 서브심 관계를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